2021년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질병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한방내과 한의학 박사 주정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정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국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암, 바로 위암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의 위암 발생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아마도 식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위암에 대해 알아보고요. 한의학적인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질병이 바로 위암인데요. 왜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건지, 그리고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오늘 그 치료법까지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암이란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기에 앞서서 한의학에서 암의 발생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지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선생님? 한의학에서는 암의 발생 원인을 정상세포를 말하는 정기가 암세포를 지칭하는 사기의 침범을 받게 되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의 균형이 깨져 발생한다고 보았고요. 인체의 건강한 상태를 현대의학에서는 면역 안정성이라고 하고 한의학에서는 음양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 암을 예방하는 면역력이 감소되고 암세포와 싸우는 힘도 약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균형, 그러니까 면역의 안정성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암이라는 건데요. 자, 그중에서도 위암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또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 상태를 위암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위에 발생하는 종양에는 위선암, 림프종, 위점막하 종양, 평활근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악성 종양을 위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악성 위종양의 98%가 위선암입니다. 보통 위암이라고 하면 위선암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악성 종양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은 위선암이기 때문에 보통 위암은 위선암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근데 앞서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1위가 바로 위암이라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선생님? 네, 위암은 전체 암의 약 13%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남자는 단연 1위, 여자에서도 4위를 달리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제일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암이 왜 발생하는지 주요 원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위암은 여러 가지 원인이 관여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특수한 음식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가족력 등이 포함되고요. 흡연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이 역시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 그렇다면 먹는 음식 외에 어떤 식습관이 또 위암 발병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빨리 먹고 또 한꺼번에 막 폭식하고 이런 습관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급하게 먹거나 식사를 거른 뒤에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그 자체로 위에 심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는 위에 음식이 들어오기 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흔히 배꼽시계라고 하죠. 배고플 때 꼬르륵거리는 것이죠. 위는 리듬이 매우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식이 안 들어온다든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음식이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위가 많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은 위에 많은 자극을 주게 되어 위염, 위궤양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위암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위암과 식습관의 연관성부터 짚어봤는데요.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는지도 위암 발생 또 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는 암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들도 좀 살펴볼까요? 위라는 장기가 음식, 스트레스, 술, 담배 등 여러 자극에 직접 노출이 되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 여러 가지 질환이 위에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을 들 수 있으며 위와 연결된 장기인 식도와 십이지장에도 비슷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상이 비슷한 질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염의 또 다른 원인 헬리코박터균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헬리콥터를 닮았다고 하여 헬리콥터와 박테리아를 붙여 만든 단어입니다. 네. 이 세균은 강산성 환경인 위에서 유일하게 사는 균으로서 위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균은 스스로 효소를 분비해 산성 환경을 이겨내고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를 떨어뜨려 점막에 상처를 일으키고 만성 위염을 발생하는데요. 만성 위염은 위암의 전 단계 병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헬리코박터균이 왜 생기는 걸까요? 감염 원인이 따로 있나요? 전염되는 것입니다. 아. 대개는 대변에 있던 균이 입을 통해 옮기거나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것이 흔합니다. 용변 후에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거나 가족끼리 찌개 등을 가운데 두고 공유하는 습관도 전염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음식을 씹은 뒤 먹여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습관은 지금 세대에서는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세대에 따라 감염 정도가 다른데 10대에서는 10%, 30대에서는 30%, 60대에는 60% 등의 감염 확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고 해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감염되었더라도 일부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또는 밥맛이 없다든지 하는 증상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이 세균이 유레아제아라는 효소를 만드는데 이를 호흡에서 검출하거나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해서 균을 검출할 수도 있고 혈액 검사나 대변 배양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간암 같은 경우는 뭐 간염이나 간 경화증을 좀 방치해 뒀다가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염, 위궤양을 그냥 뒀을 때 위암으로 좀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선생님? 위암도 발생 과정을 몇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위염에서 시작해서 양성 종양인 선종으로 발전하고 이 선종에서 악성 종양으로 변하는 단계를 거치는 위암이 있는 반면 이런 절차 없이 생기는 위암도 있습니다. 양성 위궤양은 위암이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궤양이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위암의 전구병변이라 불리는 몇 가지 상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선종과 같은 세 가지 질환이 추후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암병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위암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 좀 이어나가 볼 텐데요. 자, 위암은 보통 위의 어느 부위에 발생을 하는 걸까요, 선생님? 위는 크게 상부, 중부, 하부 등 세 곳으로 구분되는데 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위암이 발생하는 부위는 즉 위의 하부입니다. 최근에는 식단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서양인에게 많이 생기는 상부 위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암은 위의 가장 안층, 즉 음식물이 위와 닿는 면인 점막층에서 생겨서 점차 파고 들어가 종국에는 가장 바깥층까지 침범하고 혈관이나 림프절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를 전이라고 합니다. 위암 발생 시 어느 층까지 암세포가 침윤되었는지 주변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에 따라 예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발전하는 과정을 좀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암세포가 위의 가장 표면층인 점막층이나 점막 하층까지 있는 경우를 1기, 조기 위암이라고 합니다. 점막층을 뚫고 들어가 근육층이나 위를 싸고 있는 장막층까지 도달한 경우가 2기, 3기로 봅니다. 림프절 전이는 있지만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경우도 3기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간이나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를 4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암의 단계별 진행 정도에 따라서 1기에서 4기까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계별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위암 같은 경우 보통은 어떤 증상이 그럼 나타나는 걸까요? 지극히 일반적인 상복부 불쾌감이나 통증 등입니다.
대개는 입맛이 없어지고 체중이 감소하며 쇠약해지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 증상이 일반적인 소화불량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셈이죠. 하지만 위염, 위궤양 등의 질환에서는 구역질이 나타나는 경우 치료를 하면 대개 없어지지만 위암에서는 투약을 하더라도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나 뭐 위염, 위궤양과 비교했을 때 그 증상이 되게 뚜렷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모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발견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암만이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 이런 건 없을까요? 특징적인 증상은 없으며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진행되면 암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의 발생 위치가 위의 상부 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지거나 식후 즉시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암의 위치가 십이지장 쪽, 즉 위의 하부 쪽에 있는 경우에는 식후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구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위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수도 있으며 출혈로 인해 검은색 변을 보거나 피를 토할 수도 있고 위에 천공이 일어나게 되면 급성 복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자, 근데 반대로 아무 증상이 없는, 그러니까 무증상인 경우도 많이 있나요, 선생님? 네, 일부 위암 환자들의 경우 특히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기가 되기까지 암이 진행된 경우에도 특이 증상을 못 느끼거나 경미한 소화불량 등의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 40세가 되면 위암 필수 검진 대상자가 되는데요. 자, 근데 40대 이전, 그러니까 위암의 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기 발견이 쉽지가 않잖아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20, 30대는 젊다고 위암에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20, 30대에도 위암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6년 연간 통계에서는 20대 증가율이 30.8%, 30대는 21.1%, 40대는 20.3%, 50대는 26.8%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위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말고 또 확실한 대책은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암은 특히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젊다고 해서 건강에 자신하지 말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내원해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위암의 어떤 불편한 증상들을 느껴서 병원을 찾게 됐다. 그럼 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을 활용하게 되나요? 위암을 진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시경을 해서 조직을 떼어 현미경에서 위암세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라는 방사선 검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상소견이 있으면 결국 내시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내시경 검사가 유일한 진단 수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암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흔하게 받는 검사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검사인지 또 어떤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요새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고 계시기 때문에 위 내시경 검사를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 내시경 검사란 카메라가 달린 손가락 굵기의 간을 입을 통해 집어넣어 식도, 위, 십이지장을 직접 관찰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위 점막을 확대해 매우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상소견도 내시경을 통해 발견 가능합니다.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경우 검사 도중 철사같이 가느다란 집게로 내시경을 통해 삽입해 조직검사나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조기의 위암에 대해서는 수술이 아닌 내시경 절제술을 통해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기 위암, 그러니까 위암 1기인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한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위험 발병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후 진행 속도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나요?
위암의 진행 속도는 여러 변수에 따릅니다. 같은 위암이라도 세포의 특성이나 분화도에 따라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분화도가 나쁜 미만형 위암이 더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이 미만형 위험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흔히 노인들은 암이 이렇게 퍼지는 속도, 커는 속도가 느리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고령에 생긴 암, 그렇다면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할까요? 지난 20년간 위암 발병 연령층을 조사해보면 평균 연령 65세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70대나 80대의 위암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90대 환자도 중종 수술을 받습니다. 네. 이런 고령 위암이라고 해도 암의 성장 속도가 다 느린 것은 아니며 심폐 기능과 같이 마취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위암의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양방에서는 위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또 뭐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목표로 환자들이 찾아오나요? 조기 위암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당연히 병원에서 하는 수술일 것입니다. 네. 전이만 없다면 암이 있는 부위를 직접 절제해내고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암들을 공격하여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병원에 오는 위암 환자들 중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말기암 환자들이거나 이미 수술이나 여러 처치를 했지만 재발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위암에 대해서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저희 병원에서는 양정적자제, 즉 전기를 보하면 덩어리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원리에 따라 전기를 보하는 치료와 적을 없애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위암 4기나 또 전이가 된 환자들의 그런 항암 치료의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면역암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면역암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저희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체의학적 치료인 고주파, 고농도 항산화 치료 및 한방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하는 그런 뭐 방사선 요법, 항암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이 한방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 수술로 회복을 도와주는 한방 치료,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치료,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주어 항암 치료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 뜸 치료가 위암에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뜸 치료는 복부에 온열 자극을 주어 내부 장기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환자분의 기력을 회복하고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방 치료는 언제, 어느 기간 정도 받아야 호전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한방 치료 시기는 크게 진단 후 수술이 가능한 수술 전 항암 치료 시, 항암 전후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초기 진단으로 수술이 가능할 시 수술이라는 큰 부담이 되는 치료에 대한 기본적으로 몸을 돌보기를 통해 대비 및 수술을 회복을 위한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시에는 치료로 인한 부작용 관리를 위한 전후 치료를 같이 했을 경우 각각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적 치료와 함께 병행 시 한양방 치료의 장단점을 서로 상충하여 치료 효율이 높아지며 항암 치료라는 것이 단기간의 치료 결과를 내는 치료가 아닌 장기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할 때 최소 12주 치료 과정이 지나야 그 효과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의학적인 위암 치료 방법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사실 암이 무서운 건 그 자체도 물론 무섭습니다만 재발과 전이 때문이기도 한데요. 위암은 재발이 좀 잦은 편인지 또 주변 장기로 전이도 잘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한데 어떨까요? 위암의 재발과 전이는 위암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암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초기에 발견될 수 있게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위암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Q&A 닥터에게 물어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위암 치료를 위한 위절제 수술 후 구토,
위경련,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빈혈 등의 증상으로 괴롭습니다. 이런 증상을 덤핑 증후군이라고 한다던데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절제술을 받으신 분인데 덤핑 증후군 때문에 힘들다고 하세요. 이게 뭔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음식은 식사를 하고 나면 위에서 다양한 효소에 의해 충분히 소화가 된 후 식이지장을 거쳐 장으로 내려가면서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흡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질병으로 부득이 위의 일부나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나면 식도와 장을 직접 연결하거나 남아있는 위와 장을 직접 연결하게 됩니다. 이때 남아있는 위가 음식을 충분히 소화시키기에 부족해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빠르게 이동해 갑자기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서 구욕, 구토, 현기증, 바람, 빈맥, 무기력,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런 증상을 덤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아주 천천히 소화가 충분히 되도록 소량씩 자주 먹고 식사 후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거나 누워 있어 음식이 충분히 위에 머물면서 소화가 된 후 천천히 장으로 이동하게 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평소 고기를 좋아하십니다. 위암 수술을 한 달 전에 받으셨고 위 전체를 절제하셨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평소 이제 고기 좋아하시는 아버님이 수술 후에 고기를 못 드시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수술 후에 고기 괜찮을까요, 선생님? 위암 환자에서 소화가 부담이 된다면 고기를 피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체중 증량을 위해 양질의 육류 섭취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피하는 것보다는 특히 항암 치료로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고단백, 고칼로리의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안 좋다던가 설사를 하는 환자들은 생선이나 콩, 두부, 계란, 우유, 두유 등 대체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면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궁금증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위암을 진단받은 분들, 또 양방과 한방 치료 병행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양방과 한방 치료를 고민 중이실 때 환자분들은 우선 자기 몸의 컨디션을 어떤지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한 후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양방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한방만 고집하는 것도 아닌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환자분의 치료가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위암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법,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식습관과 관련이 많이 있는 질환인 만큼 예방을 위해서 자극적인 음식, 짠 음식, 탄 음식 등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주정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